오늘은 3장 물의 밀도와 성층 현상에서 파트 2 수직 순환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의 수직 순환은 위쪽에 있는 물과 아래쪽에 있는 물이 섞인다, 상하층이 섞인다는 현상인데, 그것을 영어로 vertical turnover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turnover라는 말은 뒤집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한자말로 뒤집어졌다는 뜻으로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 현상이다. 상하층의 물이 뒤집어진다. 위쪽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쪽에 있는 물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전도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일어나느냐 하면 표수층의 밀도 증가로 일어납니다. 표면에 물의 밀도가 작으면 성층이 일어나는데, 그게 높아지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 언제 일어나느냐면 수온이 4도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가 다릅니다. 자, 수온이 4도 이하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얼음이 얼었다가 얼음이 녹으면 0도의 물이 되죠. 0도인 물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도에서 1도, 2도, 3도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면은 물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0도에서 1도, 2도, 3도, 4도에 이를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니까 그 온도가 따뜻해지는 물이 계속 아래로 침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서 표면에 있는 물이 이제 1도인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또 2도로 올라가면 또 아래로 내려가고, 3도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4도일 때 또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혼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0도와 4도 사이에서 혼합이 일어나요. 그 수온 0도와 4도 사이에서 혼합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봄에 일어납니다. 얼음이 녹은 직후에 스프링 턴오버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바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0도에서 4도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 그 턴오버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스프링 턴오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도 이상이 되면은 수온이 높아지면은 가벼워지고 수온이 낮아지면은 무거워지죠. 그 수온이 낮아지면서 무거워질 때 혼합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면 가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표층 수온이 한 25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한 25도 정도로 올라갔다가 가을에 이제 수온이 점점 낮아져서 20도, 15도 이렇게 낮아지죠. 그 수온이 25도에서 20도, 15도로 점점 낮아지면은 물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가라앉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라앉느냐면 수온이 4도가 될 때까지. 수온이 4도가 될 때까지는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계속 무거워지면서 가라앉아요. 그게 가을 턴오버, 오텀 턴오버입니다. 이때는 턴오버가 일어나니까 전층의 수온이 균일해집니다. 그 무거운 물은 바닥까지 내려가고 바닥에 있는 물이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온도가 균일해지는 것뿐 아니라 물질 전달도 같이 일어납니다. 물의 이동은 물질 전달과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그 물질 전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입니다. 호수 바닥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작이 뭐냐면 바로 이 턴오버입니다. 대기로부터 산소를 받은 그 표층수가 심층으로 가라앉아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호수 바닥의 전체가 산소를 공급을 받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질에 있는 세디멘트에 있는 인이 표층으로 공급되는 역할도 합니다. 표층으로 확산이 되어 올라가는 거죠. 호수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턴오버라고 하는 현상은 호수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아주 큰 그 이벤트죠. 자, 그런데 이 수직 순환이 잘 일어나는 호수도 있고 안 일어나는 호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호수도 있고 2번 일어나는 호수도 있고, 기후 조건 또 호수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 순환의 종류라고 해서 이게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한 호수들의 그 분류 체계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순환호, 에이믹시스, 추상명사로 하면은 에이믹시스고 형용사가 되면 에이믹틱입니다. 에이믹틱. A는 없다는 뜻이죠. 그 극지방의 얼음 밑에 있는 호수, 얼음 밑에 있는 호수는 순환이 안 일어난다. 뭐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 다음에 전순환호, 홀로우 믹시스가 있습니다. 홀로우는 전체라는 뜻이고, 그 다음 3번에 보면 메로믹시스가 있는데, 메로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혼합이 일어날 때 호수 전체가 혼합되는 호수를 홀로믹시스, 부분만, 표층만 혼합이 되는 경우를 메로믹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전순환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빈순환, 한냉 일순환, 온난 일순환, 이순환, 다순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전순환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호수를 보면은 이순환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믹틱 레이크. 이것이 온대지방의 전형적인 호수입니다. 온대지방의 전형적인 호수예요. 겨울에 결빙이 되는 온대지방의 호수. 우리나라 호수 중에 작은 호수들은 대부분 결빙이 됩니다. 그런데 큰 호수, 소양호, 충주호 이런 데는 결빙이 안 돼요. 그런 호수는 이순환호가 아니고 보통 작은 저수지들은 대부분 결빙이 되니까 이순환호입니다. 왜 이순환, 다이 두 개라는 뜻이 붙었느냐면 연중 2회 혼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봄과 가을에 수직 혼합이 일어납니다. 자, 봄에는 언제 그 혼합이 일어나느냐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수온이 0도에서 4도 사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0도에서 4도에 이르는 그 사이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고 했죠. 이게 혼합이 일어납니다. 스프링 턴오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 표층 수온이 냉각이 돼가지고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4도 이상, 4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혼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수온 프로파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점선으로 수직으로 돼 있죠. 위아래가 온도가 똑같다. 위아래 온도가 똑같다. 여름에는 이렇게 이쪽 점선과 같이 그 온도, 위아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가을이 돼서 표면이 냉각되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 혼합이 돼가지고 균일한 수온을 보이게 된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4도에 이르고 나면은 바로 결빙으로 들어갑니다. 그 4도에서 0도에 이른 다음에 결빙이 되는 게 아니라 4도에서 결빙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도에 도달한 다음에 표면이 더 냉각이 되면 그 물은 가벼워집니다.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4도 이상에는 냉각되면서 점점 무거워서 가라앉았는데 4도가 된 다음에는 무거워지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표면에. 그러면서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층에서는 2, 3도 되는 물이 있고 표면에는 0도 이하의 얼음이 있는 그런 그 성층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성층이 여름에도 일어나고 겨울에도 성층이 일어납니다. 근데 겨울의 성층은 여름과 다르죠. 뭐냐면 겨울의 성층은 얼음 아래의 성층은 표면이 온도가 더 낮아요. 표면이 온도가 더 낮고 여름의 성층은 표면이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그 물의 밀도가 4도에서 최대가 되는 그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형 저수지들은 이 다이믹틱 레이크에 해당이 됩니다. 온도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돼요. 봄에 혼합기, 얼음이 녹은 다음에 표면이 따뜻해지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4도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가 4도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표면이 따뜻해지는 물은 그대로 표면에 머물러 있어요. 가벼워지니까. 표면에 머물러 있어서 표면만 따뜻하고 심층은 찬물이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표면이 냉각되면서 냉각된 물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또 혼합이 일어나서 온도가 균일해지죠. 그래서 봄 스프링 턴오버가 일어나고 오텀 턴오버가 일어나고 이렇게 1년에 2번
수직 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순환호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다음에 한냉 일순환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순환호는 다이믹틱, 다이가 붙어 있었죠. 여기는 모노믹틱입니다. 모노는 하나란 뜻이죠. 1년에 한 번만 혼합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노믹틱 레이크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모노믹틱 레이크에는 콜드 모노믹틱과 웜 모노믹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역을 내가 한냉 일순환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콜드 모노믹틱 레이크는 고위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연중 4도 이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연중 4도 이하니까 여름에만 한 번 혼합이 일어납니다. 여름에 얼음이 녹아서 수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 물은 점점 무거워지죠. 수온이 올라가면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혼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cold monomictic 레이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웜 모노믹틱은 이렇게 수온이 연중 4도 이상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연중 그 겨울에만 한 번 혼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웜 모노믹틱 레이크는 온난 일순환호라고 번역을 했는데 연중 겨울에만 1회 혼합이 일어난다. 대개 온도가 약간 따뜻한 곳입니다. 연중 수온이 4도 이상인 호수니까 너무 추운 곳에서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온대 지방에서는 아주 깊은 호수는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냉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온도가 4도 이하로 다 냉각이 안 된 상태로 그 다음 또 봄을 맞이합니다. 그런 호수들은 이 웜 모노믹틱 레이크가 되는 거죠. 아열대 지방에서 많은 호수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고, 언제 혼합이 되느냐면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속 혼합이 일어나요. 4도에 이르기까지 혼합이 일어나는 것인데 호수 전체가 4도에 이르면은 바로 그 다음에 결빙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4도에 이르질 않고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이건 대형 댐의 경우에는 연용량이 커서 온도가 빨리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계절의 그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계절의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다시 봄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양호처럼 큰 호수, 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곳에 그 아래쪽에는 남쪽에는 좀 그 온도가 북쪽보다 높기 때문에 겨울에 결빙되지 않는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이 웜 모노믹틱 레이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 폴리믹틱 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순환호라고 번역을 했는데 열대 지방의 고산에 있는 호수, 이런 데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은 밤낮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밤낮의 온도 변화가 크니까 밤에는 겨울이고 낮에는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겨울 사이에 그 혼합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루 사이에 일주기 혼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성층 현상이 일어나요. 그 표면이 따뜻해져서. 그러다가 밤이면은 냉각이 돼서 이 냉각된 물이 또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혼합이 잘 일어나고, 또 이 고산지대에는 바람이 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또 수시로 혼합이 돼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열대지방의 호수들은 보통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연중 그 표면이 따뜻하고 그 아래는 차가운 빈순환호가 되기 쉬운데 고산 지역에서는 혼합이 잘 일어난다. 자, 빈순환호, 올리고믹틱 레이크. 올리고는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믹싱이 적게 일어나는 호수다. 열대지방은 연중 표면이 따뜻해요. 밑엔 찬물이고, 그래서 연중 그 혼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엔 태양광선을 받아서 수온이 올라가는데 그 열이 완전히 심층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심층에서는 토양을 통해서 토양으로 열을 좀 뺏기죠. 토양의 온도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표면만 많이 태양빛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중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이 열대지방의 호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지방에 있는 호수들은 호수 심층에 산소가 고갈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소 고갈되고 이산화탄소는 과포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에이믹틱 레이크는 극지방에서 얼음 밑에서 혼합이 안 되는 호수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수 전체가 혼합되는 걸 홀로믹시스라고 하고 부분만 혼합되는 걸 메로믹시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 메로믹틱 레이크는 어떤 곳들이냐면은 대부분이 이 화학적 성층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도만 가지고는 이 메로믹시스가 일어나기에는 그 성층의 안정도가 좀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염분의 차이까지 같이 겸해지면은 안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안정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혼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랑호에서 그 조사한 자료인데, 여기 그 까만 동그라미가 온도입니다. 온도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이 높죠. 표면은 그 더 낮고,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은 그 역전 현상입니다. 역전. 보통 호수에서의 물의 온도는 표면이 더 온도가 높고 심층이 낮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표면이 낮고 아래가 더 높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온도는 더 높지만 염분이 너무 높아서 밀도가 더 큰 겁니다. 자, 이 하얀 동그라미가 염분인데 염분이 표면에서 얼마가 되느냐면 한 그 12 퍼밀, 12 ppt 정도 되죠. 그런데 아래 가면 26 ppt 됩니다. 염분이 아래 X축이에요. 바닷물의 염분이 35 ppt 됩니다. 35 퍼밀인데 26이면 거의 바닷물에 가까운 거죠. 여기는 바닷물의 염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곳이고 표면은. 그래서 염분 차이 때문에 밀도 차이가 강력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위층 아래층이 섞이질 않아요. 그 섞이질 않다 보니까 여기 삼각형을 보면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표면에는 산소가 있는데 2m 아래로 내려가면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산소가 거의 0이죠. 3m, 4m 아래에는 3.5m 아래에는 산소가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표수층은 염분이 낮은 담수가 많이 흘러 들어가고 태양 광선을 받아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산소가 풍부한데 심수층은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연중 높아가지고 혼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고갈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수온을 보면은 심층의 수온이 오히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정상적인 호수와는 완전히 다른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염분에 의한 밀도 차이, 염분에 의한 밀도 차이로 인한 메로믹시스다. 이렇게 그 어떤 화학적인 성분의 차이, 화학 성분의 차이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이런 층,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케모클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케모클라인. 그러니까 클라인은 어떤 굽에 경사가 있다는 뜻이고 케모는 그 화학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학 성층, 수온 성층이 아니라 화학 성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직 순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